떡밥의 제왕이자 성공한 오덕후 쌍제이 에브람스의 떡밥 프로젝트인 클로버필드의 숨겨진 속편, 뜬금없이 나타나 의외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저예산 재난물 클로버필드 10번지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줄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느 날 여주인공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 거기가 한 지하의 벙커임을 깨닫는데요. 게다가 이 벙커의 주인은 그녀한테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이곳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그녀를 믿는 또 다른 한 남자와 함께 이 세상의 진실, 그리고 이 벙커 주인의 비밀을 알기 위해 좁은 방공호 안에서 펼쳐지는 재난물을 가장한 심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뜬금없이 예고편이 공개가 됐어요. 의외이긴 하지만 이 클로버필드의 속편을 기다렸던 팬들에게는 어쨌거나 반가운 소식이었죠. 하지만 이 전작과 직접적인 연계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세계관은 같다고는 해요. 근데 같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 영화는 영화 전체가 다 맥거핀이에요. 이 맥거핀이란 게 뭐냐면 이 작품상에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가거나 수단이나 동기가 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별 의미도 없고 아무 설명도 없는 그런 소재를 맥거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모든 단서, 모든 캐릭터, 모든 사건들이 그냥 전부 다 맥거핀이에요. 사실은 이 클로버필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그냥 통째로 맥거핀입니다. 왜냐면 전작이었던 클로버필드에서도 그 어떤 거 하나 해결해 준 게 없죠. 그 괴수가 도시를 공격한 그 현장 안에서 1인칭으로 바라보는 어떤 형식의 이 페이크 다큐 재난물이었기 때문에 다른 영화들처럼 이 괴물들이 왜 공격을 했고 이 괴물들의 약점은 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영화도 마치 그 어떤 재난이 닥친 상태에서 이 벙커 안에서 펼쳐지는 어떤 다양한 복선, 다양한 캐릭터들의 어떤 사건, 사고 등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맥거핀.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거핀, 이런 쉽게 말하면 떡밥이죠. 이런 떡밥을 이 쌍제이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3편에서 이 토끼발을 가지고 아주 그냥 톰 크루즈가 죽을 똥 피똥 싸죠. 근데 이 토끼발 뭔지 절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클로버는 토끼풀이죠. 클로버필드는 토끼풀이 자라는 밭이고 근데 토끼발은 과연 사실 클로버필드는 어떤 그 외계의 습격, 어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의 습격으로 어떤 재난 상황 안에서 그 펼쳐지는 인간들의 다양한 현상을 목격하는 영화예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이 괴물들의 정체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한 영화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예산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JJ가 아닌 신인 감독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시리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좁디 좁은 방공호라고 하는 세트에서 겨우 이 세 사람, 하워드, 여주인공인 미셸, 이 세 사람이 이 100분 동안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교적으로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큰 떡밥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 외에 다양한 어떤 서브 텍스트들을 통해서 관객들과 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영리하게 아주 잘 관객들에게 어떤 단서를 던져주고 잡아당겼다가 밀었다가 잡아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는 이 기교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좁은 공간, 적은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승부했던 영화들은 떠오르는 거는 큐브라든가 소우 1편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 영화도 그거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반 관객들보다는 이 이야기, 특히 시나리오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교과서처럼 쓸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 시나리오 작가 지망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영화를 꼭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영화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이 하워드 역할을 하신 존 굿맨. 일단 이 하워드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방공호의 주인이고요. 이 벙커의 주인이고 좀 쿨하디 못해 쿨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이런 현상,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득하고 빨리빨리 체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요. 순식간에 막 표정이 막 변하면서 말투도 변하고 호흡도 달라지고 하는 이 연기는 와, 이분이 과연 그 플린스턴 아저씨가 맞습니까? 와, 정말 정말 대단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고요. 하워드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는 이렇게까지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걸었던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는 그냥 평범한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어요. 뭐 그렇게 특별하다거나 정말 어떤 뛰어난 어떤 연기를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 개인적으로 이분은 이 히어로물 같은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늘씬하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뭐 마스크도 괜찮고. 이분이 히어로 영화에 하나 출연한 게 있다. 이 스카이 하이라는 영화인데 야,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에밋. 일단 이 영화에서 에밋, 만약에 영화를 보신 분 중에 여러분은 에밋이 옳다고 느끼세요? 하워드가 옳다고 느끼세요? 물론 대부분은 하워드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에밋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에밋이 정말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심지어 하워드도 혹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보고 나오면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작품이에요. 그러나 이런 극찬과는 달리 이 영화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영화입니다. 일단 엔딩은 반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클로버필드 전편을 보신 분은 이미 충분히 뭐 예상이 되고, 사실 포스터라든가 예고편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일 거야 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는 엔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좁디 좁은 방공호 안에서 이 세 사람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암시들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고, 이 영화는 그래서 이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죠. 괴물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엔딩의 어떤 느낌은 옛날에 약간 지구를 지켜라? 뭐 그런 느낌하고도 살짝 비슷해요. 약간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전작이었던 클로버필드의 이스터 에그들이 나오느냐? 물론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쌍제이의 이스터 에그들은 그냥 재미 요소일 뿐이에요. 그게 어떤 스토리를 이끌어 나간다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 쌍지혜가 정말 잘하는 게 이런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그냥 별거 아닌 이스터 에그인데 저기 로고 하나가 쑥 지나가면 저거 뭐 이러면서 뭐 한 시간 정도 떠들 수 있는 어떤 소재거리를 만드는, 참 이 관객이 극장 안에서 영화를 즐기는 게 아니라 극장 밖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스터에그들, 다양한 떡밥들을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팬들은 쌍제이를 좋아하는 것 같죠. 참고로 이 영화는 그 유튜브에서 게임 포털을 단편 영화, 즉 팬무비를 만들었던 이름이 좀 어려워요. 댄 트랙턴버그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요, 또 이 빨강도깨비님이 또 시사회를 또 직접 초대를 해주셔서 같이 보고 왔는데요. 도깨비님이 공포 영화를 못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영화 막판에 약간 이 쪼는 이 공포가 있거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어.